자,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님의 침묵 표현법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님의 침묵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부분 님은 같습니다. 예, 여기 중생, 민족, 조국, 부처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건 매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상징 그리고 이미 배웠던 문학작품 감상 관점 요거를 같이 적용해가지고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별 해가지고 하나 살펴볼 거고요. 또한 이 부분은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해가지고 점층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영탄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경어체가 쓰인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죠. 여기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 제가 이미 올려드린 알쏭달쏭 문학개념과 노래가사 해설집 이 자료가 필요한데 먼저 이별이 나타나는 부분은 77쪽이에요. 77쪽에 보면 개념번호 14번 자, 시적 상황에 이별 그리고 실연 그리고 여기에 사별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별은 헤어짐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별은 죽음으로 인해 헤어지는 거. 요걸 우리가 사별이라고 합니다. 시적 상황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만남이라면 그 반대인 이별 역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적 상황이에요. 또 죽음으로 인한 이별 그러니까 사별도 종종 등장하는 그런 시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이별은 우리가 시적 상황을 살펴볼 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거기에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별의 슬픔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노래 중에 바로 이 노래가 있습니다. 자, 헤어질 때 머쓱한 눈인사에 목이 메이고 눈물 터지고 그렇죠. 오늘 헤어졌다고 얼마나 더 울어야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이별의 상황과 그로 인한 슬픔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새하얀 머플러에 얼굴을 묻고 붉어진 눈을 깜빡이며 널 기다렸어. 무슨 얘기를 하고픈지 그만 할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 머쓱한 눈인사에 목이 메이고 한 발 물러서 우리 두 공간에 눈물 터지고 화가 나서 소리치듯 가란 내 말에 벌써 넌 아주 멀리 달아나 버렸어. 오늘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내 맘 알 것 같다면 옆에서 같이 울어줘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역시 아닌가 봐요. 얼마나 더 울어야 제대로 사랑할까요? 두 번째로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 부분, 이 점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층은 466쪽에 있는 개념인데 강조에 해당해요. 그리고 점간과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점층은요. 점점 단계를 밟아가는 거. 요걸 떠올리면 쉬워요. 시적 화자의 정서가 점점 고조되거나 심화되거나 또 어떤 내용이나 의미를 점점 강조하거나 또는 범위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분량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면 시적 대상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 뭐라고 한다? 점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 지구, 우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한다? 점층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같이 알아둬야 한다고 했던 점강은 뭐냐면 점차 줄어들거나 좁아지거나 강도가 약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점강이라고 원래는 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냥 점강을 점층에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점강이라고 구분하지 않고요. 아무튼 간에 점층에서 중요한 건 꼭 꼬박꼬박 단계를 밟아가지 않더라도 정서의 깊이나 강도가 세지는 거, 횟수, 빈도, 넓이, 크기가 늘어나는 거, 분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알아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점층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똑같은 혹은 비슷한 것들이 이제 반복, 열거 나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율이 형성된다는 거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두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무언가가 반복된다는 건 운율, 리듬 형성하고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방금 살펴봤던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운율이 살아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소우주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 하나의 역사, 한 사람 하나의 별, 그리고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드,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증가되고 확대되고 있죠. 자, 이 노래 가사에서도 님의 침묵에서 보이는 그런 형태의 점층이 쓰이고 있어요.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해가지고 이 분량이 같은 내용은 같지만 그 분량이 점차 증가하는 점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나눠 어두운 밤 외로운 몸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지지 뭐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건 oh,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 많은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O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세 번째로 이번에는 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영탄이 쓰인 부분, 영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알쏭달쏭 교재 220쪽 개념 번호는 61번, 바로 영탄인데요. 영탄은 긍정적인 의미의 감탄과 예찬, 그리고 좀 부정적인 의미의 탄식과 한탄을 모두 일컫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영탄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빵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는 예찬은 떠받들어서 칭찬해 준다는 거고, 감탄은 감정, 좋은 감정을 터뜨리는 거고, 한탄이나 탄식은 허탈함이나 절망, 안타까움을 토해내는 거죠.
영탄에서 영은 읊는다, 노래한다, 풀어낸다는 뜻이고 탄은 탄식, 감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영탄은 시적 화자의 정서, 그러니까 기쁨이나 슬픔, 놀라움이나 분노 같은 것들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 또는 그러한 정서를 집약해서 모아서 빵 터뜨려주는 걸 우리가 영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형태는 이런 식으로 오 이런 것들, 아주 알아보기 쉬운 형태죠. 그런데 이렇게만 영탄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고조되고 그 고조된 감정이 겉으로 강하게 표출되는 것, 이걸 우리가 영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방금 살펴봤던 감탄사로 영탄이 드러나는 경우 가장 쉬운 경우겠죠? 또는 뭐뭐하는구나, 뭐뭐라, 뭐뭐하는 도다, 뭐뭐로다, 이런 경우, 이런 것도 영탄에 해당됩니다. 또 특별한 형태가 없더라도 시의 흐름상 정서가 집약되는 것. 네 번째로 좀 헷갈리긴 하지만 물어보는 말을 통해서 영탄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따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서리법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님의 침묵에서는 라고 하는 가장 쉬운 형태의 영탄이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영탄은요, 종류로 나눠보자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과 예찬, 그리고 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탄식과 한탄, 이 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오라고 해서 이렇게 영탄인 게 딱 드러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노래를 듣다 보면 시상이 전개됐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그러한 영탄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노래를 들어보면 명확해질 거예요. 조그만 날긋짓 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한 것 같았어 애절한 눈빛과 무언의 이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오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몸짓에 완전히 취해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말치처럼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날 안내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세상이 끝이라도 뒤따라갈 테니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말아줘 꿈을 꾸는 걸음 그대 나만의 아름다운 나비 우후후 oh yeah yeah 우후후 yeah 우후후 Listen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진저리 여기까지 마중을 와준 너 가파른 오르막 깎아진 절벽도 걱정 마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너를 보내 우아한 자태 난 몇 번이고 바라고 사랑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고도 없이 불시에 찾아와 알지처럼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날 안내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자, 그 다음으로는요. 같습니다에 쓰인, 그러니까 경어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경어체는 어조, 말투에 해당하는 개념인데 공손어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경어체는 경건하고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존댓말을 쓰는 거, 이걸 우리가 경어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어체를 배우기 전에 먼저 어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조는 쉽게 얘기하면 말투예요. 정확히는 시적화자의 목소리의 특징, 요걸 우리가 이제 말투, 어조라고 해서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적화자가 어떤 어조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적화자의 그 정서나 인식, 태도가 아주 잘 드러나고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달력과 호소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경어체는 쉽게 얘기하면 존댓말이다 라고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을 높이는 말투를 우리가 존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뭐뭐뭐요로 끝나는 말,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존댓말이라고 하지만 문학에서 얘기하는 경어체는 뭐뭐 씁니다, 뭐뭐입니다 같은 이 문법으로 얘기하자면 하십시오체, 가장 높임에 해당하는 걸 경어체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높임법을 왜 쓰느냐? 이런 경어체를 쓰면요, 고백하는 느낌이 든다든가 경건한 느낌이 든다든가 차분한 무게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건하다가 무슨 뜻이냐? 마치 교회나 성당에서 기도하는 듯한 그런 엄숙한 느낌을 주는,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 요걸 우리가 경건하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있었습니까?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경어체가 곳곳에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하스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 했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주오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님이 떠나가서 지금 여기 없다라고 하는 부재, 그리고 또 하나는 차마에서 알 수 있는 시적 허용이 되겠습니다. 교재 81쪽에 있는 부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들 휴대전화에서 여러분들이 없는 동안에 이 못 받은 전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부재중 전화라고 하죠. 그때 듣는 말로 아마 익숙할 겁니다. 부재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없는 상태, 그걸 우리가 부재라고 해요. 물건이 없는 걸 부재라고 하지 않고요, 사람, 어떤 존재가 없을 때 그걸 우리가 부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부재는 시적화자가 그리워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이별했거나 떠난 경우, 이때 우리가 이 부재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어때요?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자, 그리고 부재는 단순히 없다가 아니라 있었으면 하는 누군가가 없을 때, 그래서 이 슬플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부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 노래 가사에서도 네가 없으니까, 곁에 없으니까, 네가 없어서 나는 너무 슬프다, 미칠 것 같다,
자, 이런 심정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멍하니 서 있다 버스를 놓치고 택시 뒷자리에 지갑을 흘리고 방금 울어놓고 왜 우는 줄 모르고 눈물이 나서 눈물 흘릴 뿐이고 혼자 거울 보면서 혼자 말을 하는 게 널 잊지 못하고 기다리는 게 몇 달째 미친 게 아니라고요 날 정말 사랑했다고요 네가 없으니까 곁에 없으니까 내 심장이 녹아 없어지는 기분 나 후회하지 않아 내게 잊으란 말 마라 내가 좀 더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요 미친 게 아니라고요 바다를 보러 가도 난 네가 생각나 파도가 부서지듯 심장이 아파와 아직도 나한텐 너밖에 없는데 너는 없는데 이제 네 사랑의 방식들은 항시 내 목을 조여 너와 또다시 시작해야 할 만한 동기부여 따윈 없어 내 눈에는 너 정말 아파 보여 잦은 주책한 소위 엮인 모든 것들이 혹여 사랑이었다 해도 그닥 달라질 게 없어 왜 마음 불편하게 애처럼 또 됐어 반복되는 만날과 이별에 나 지쳤어 매달리고 애원해도 다시 네가 볼 일 없어 없으니까 곁에 없으니까 내 심장이 녹아 없어지는 기분 나 후회하지 않아 내게 잊으란 말 마라 내가 좀 더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요 난 꿈을 꾸었죠 눈을 마주 보면서 웃고 있었던 우리 두 사람 어느샌가는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곳 흐르는 나의 눈물 네가 미쳤다며 이 사랑을 네가 다 망쳤다며 몰아세우던 나의 말에 지쳐 그런 거라면 정말 그러니까 지금 시적화자 입장에서는 님이 떠나갔으니까 님이 부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여기 참아라는 데서 쓰인 시적 호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참아라는 말은 부정하는 말과 호응, 짝을 이루는 그런 표현이에요. 참아 떠날 수 없었다. 참아 가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는 부정 표현이 아니잖아요. 참아 떨치고 갔습니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나 문법이었다면 당연히 틀린 거겠죠. 하지만 요건 시입니다. 시. 문학인데 이 문학에서는 이런 거를 시적 허용이라고 해서 시에서만 허용되는 특별한 예외, 표현 이런 걸로 취급을 해줘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재 508쪽에 있는 이 시의 변화를 주는 이 시적 허용, 다른 말로는 시적 자유라고 하는데 이 맞춤법이나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시에서는 다 괜찮은 거 이게 바로 뭐다? 시적 허용, 시적 자유예요. 그래서 시적 허용은요, 시 안에서 허용되는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고 문법이나 맞춤법의 제약을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언어를 표현하는, 그래서 섬세한 정서를 전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시적 허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운율, 리듬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멀리라고 안 하고 멀리, 홀로라고 안 하고 홀로, 하얀을 하얀, 파란을 파란처럼 표현하면 뭔가 더 정서를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서 또 리듬이 있게, 리드미컬하게 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존에 있던 말만 가지고 시적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없던 말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노래 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적 허용 어떤 것들이 있느냐? 헤매다를 헤매이다, 바람을 바램, 거친을 거칠은, 설레다를 설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많이 쓰이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적 허용, 시적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이름 중에 설레임이라고 있잖아요. 사실 문법적으로는 틀립니다. 그렇지만 시적 허용에서는 얼마든지 허용되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이 낯설게 하기랑
그 다음에 시적 진실과 같이 좀 알아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 가사에서 어두운을 어두운이라고 안 하고 어두운이라고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시적 허용이겠죠? 나를 비추는 빛나는 너의 눈에 다른 누군가 들어올까봐 괜한 걱정만 또 바보 같은 난 너를 향해 여기 활짝 핀 맘 감춰보네. Think of you 길어진 하루의 만큼 짙게 내린 어둠 달빛임에도 이대로 천천히 난 다가가고 싶어. If you think about me 살짝 스치듯이 마주친 눈빛 닿지 못한 맘이 너를 기다려. 말해줄래 꼭 숨겨둔 그 말 이제 I'll be there for you. 이번에는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의 목표를 찾아볼까요? 자, 황금의 꽃. 황금은 어떻죠? 그렇죠. 굵고, 그러니까 단단하고 빛나는 그걸 나타내주고, 차디찬 티끌은 한숨의 미풍에도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먼지를 나타내주죠.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서로 대조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대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알쏭달쏭 교재 743쪽에 있습니다. 자, 대조는요, 대비 또는 대립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대조는 서로 반대되는 대상들이 케미를 터뜨리는 거, 이걸 우리가 대조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시의 내용, 시의 모습을 우리가 시상이라고 하는데 이 시상에서 여러분들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시적 대상, 소재라든가 개념들이 쓰이는 거, 이걸 우리가 대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 선과 악, 빛과 어둠, 물과 불, 따스함과 차가움처럼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 반대되는 소재들이 내용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거, 이걸 우리가 대조라고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대조가 대꾸하고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인생과 예술이 어때요? 그렇죠. 대조되고 있죠.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잖아요. 그런데 말의 짝도 맞고 있어요. 이렇게 말의 짝을 맞추는 걸 우리가 대꾸라고 하거든요. 이 둘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조는 내용상, 그러니까 성격상 반대가 되는 거고, 대꾸는 내용, 성격이 반대가 되지 않더라도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거, 짝을 맞추는 거를 대꾸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눈에선 눈물이, 하늘에선 빗물이, 이거는 대조는 아니잖아요. 그냥 대꾸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가사에서는요, 너를 만나러 가는데 그게 기대가 되는 한편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대와 걱정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만나러 가는 너의 스타일이 긴 머리하고 원피스 입고 소녀같이 얌전한 모습일지, 아니면 운동화 신고 스냅백을 뒤로 쓴 이 말괄량이의 모습일지, 이것도 서로 대조되고 있죠. 기대가 돼 한편은 걱정이 돼 넌 어디 있을까 아마도 다른 사람과 있을까 봐 무서워 예측할 수도 없는 너 날 찾아줘 I'm walking in the rain 원피스를
저기 드문 내 심박은 미디엄 템포 이 정도 BPM은 숨도 못 쉬겠어 Where are you 오늘 따라오니 안 따라줘 알아들었음 제발로 오길 제발 좀 I mean 미쳐지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 I'm going through the rain to you 기대가 돼 한편은 걱정이 돼넌 어디 있을까 아마도 다른 사람과 있을까 봐 무서워 예측할 수도 없는 너 날 찾아줘 I'm walking in the rain 꿈속에서 내 상상 속에 널 만들어가는 게 습관이 됐어 하고 싶은 게 한가득이야 이제 숨어 있지만 Come on 얌전하게 있었지 Earth Day Boys Night 흔하디 흔한 클럽도 안 갔어 Been a long time 이제 주인을 찾을래 남은 한쪽 유리 구두에 짝 늦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 I'm going through the rain to you 기대가 돼 한편은 걱정이 돼넌 어디 있을까 아마도 다른 사람과 있을까 봐 무서워 예측할 수도 없는 너 날 찾아줘 I'm walking in the rain 저 하늘에 많은 별들 중에 건 이번에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번 표현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역설법과 대구법입니다. 우선 내용상 임의 절대성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대라고 하는 의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걸 우리가 이제 절대적이다, 절대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만큼 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절대적인 그런 존재,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소리에 귀가 먹고 그 얼굴에 눈이 멀 정도로 그 정도의 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러한 임의 절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법이 여기 쓰였다라는 겁니다. 먼저 역설법, 역설이 여기 쓰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알쏭달쏭 교재 502쪽을 보면 여기 변화를 주는 표현법 중에 역설, 모순형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역설은요, 서로 모순되는 두 표현이 만나서 또 다른 의미를 전해주는 그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은 거스르다, 모순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설은 말을 뜻해요. 그러니까 역설은 서로 모순되는 두 언어 표현이 만났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서로 말이 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서로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겉으로 드러난 두 가지 언어 표현이 서로 양립하지 못하고 서로 배척하는 그런 상태, 이걸 우리가 모순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서로 모순되는 두 언어 표현이 만나서 또 다른 의미, 어떠한 진리, 깨달음, 심오한 뜻, 인간들의 보편적인 어떤 체험적 진리를 전달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순되게 꾸며준다라는 뜻에서 이거를 모순형용이라고도 해요. 자, 역설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본 표현이겠지만 일상에서도 굉장히 흔한 표현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겠어요? 하지만 이 말을 잘 뜯어보면 참는 것이 결국은 더 낫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설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에 나오는 자신을 낮추면 높아질 것이요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법정 스님의 텅 빈 충만, 비움으로써 나를 채운다. 또 승패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영광의 상처, 또 우리가 일본을 두고 가깝지만 먼 나라,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설의 예가 되겠고요. 문학에서 살펴보자면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의 봄, 죽어야 산다, 사뿐히 들여밟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역설은 여러분들 반어와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역설이 표현 자체에서 모순되는,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반면에 반어는 그 표현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잘한다,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이 반어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역설적 반어에 대해서도 꼭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 가사에 보면은요, 아름답고도 아프다. 자, 아름다운 게 어떻게 아프고 아픈 게 어떻게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한 거를 이렇게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만큼이나 모순되는 감정이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날을 울고 웃었다. 시간이란 건 순간이란 게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낭만이란 신 글씨체 같아. 말하고 있어 막연한 보답. 아픔을 피해도 다른 아픔을 만나. 옆에 있던 행복을 못 찾았을까. 너를 보내고 얼마나 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걸 놓치고 있는데 말야. 시간은 또 흘러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도 결국 추억으로 남겠죠. 다시 시작하는 게 이젠 두려운걸요. 이별을 만나 아플까봐.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날을 울고 웃었다. 시간이란 건 순간이란 게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Yeah, love them pain, love them pain. Yeah, listen from my... 자, 여러분들 역설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이 역설은 반어하고 같이 알아봐야 한다고 했었죠? 알쏭달쏭 교재 493쪽에 있는 개념번호 133번 반어입니다. 자, 반어는요, 반대로 말하는 건데 뭘 반대로 얘기하느냐?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말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반어라고 해요. 그래서 시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예술인데 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할 때 그 변화를 줘가지고 정서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어입니다. 그래서 반어는 시적 화자의 정서나 시적 상황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누군가 자신의 못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부끄럼 없이 자랑처럼 얘기할 때 우리가 자랑이다 라고 답하는 것도 이 반어에 해당하는 거죠. 진짜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어를 왜 쓰는 걸까요? 먼저 시적 화자의 속마음을 숨기고 싶을 때 그때 반어를 쓴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기보다는 살짝 숨겼을 때 더 뭔가 와닿는 그런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 뭔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꼭 대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속마음을 숨기면서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 반어를 쓴다라는 거죠.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에서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오리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냥 곱게 보내줄 수 있고 정말 눈물이 안 날까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때 난 괜찮아 울지 않을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펑펑 울죠. 또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반감이나 풍자를 드러낼 때 이런 반어가 쓰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보고 야 국회의원들 만나면 일 열심히 한다고 월급이나 더 주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이거는 진짜 월급을 더 줘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일 좀 하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서도 반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적 화자의 정서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어가 쓰이기도 해요. 큰 사고나 사건이 생겼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도운 사람한테 아 우리가 정말 큰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예찬 칭찬을 하잖아요. 이럴 때 그 사람이 아 별거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죠 라고 할 때 이것도 반어인데 오히려 이렇게 반어로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 마음 이런 마음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에서도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라고 하는 이 구절도 정말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소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대를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반어는 역설과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 가사에 보면은요, 나한테 이 주위 사람들이 이미 헤어진 너에 대한 안부를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한다? 웃으면서 아, 다행이네. 나 괜찮아. 문제 없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슬프게도 나는 괜찮지 않지. 그렇죠? 꿈속에서 매일 널 미워한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 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반어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마주치는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인사하며 꺼내는 너의 얘기, 누구와 만나 무얼했는지, 너 요즘은 어떤지 살만한지 소식과 근황을 전하고 나면 내 걱정으로 마무리. 그럼 나는 웃으면서 다행이네, 나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나 사실은 슬프게도 나는 괜찮지 않지. 매일 밤 눈 감으면 꿈속에 널 죽도록 미워하지. 혼자는 기분을 내비치며 널 아프게. 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에서 살펴볼 두 번째 표현 방법은 바로 대꾸입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 대조를 공부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알쏭달쏭 교재 9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대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의 짝을 맞추면 저절로 리듬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말의 짝을 맞춰주는 거, 맞장구를 쳐주는 걸 대꾸라고 합니다. 자, 대꾸는 말에 맞장구를 쳐준다 라는 뜻인데요. 이 짝을 맞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하는 개념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대응이 어떻게 보면 내용, 그러니까 소재의 짝을 맞춰주는 거라면 이 대구는 말의 짝을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 대꾸의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대꾸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포인트는 이 대꾸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준다.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 가사 보면은요,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이렇게 말의 짝을 맞춰주고 있는, 그래서 리듬이 저절로 생겨나네요. 그쵸?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리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Girl, 뺨 한 대만 때려줘 며칠 사이.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침번호 지우고 힙합만 듣던 난 어쿠스틱해졌어. Tell me what you want from me. 가장 예쁠 나이 실컷 사랑해봐야 돼. 네 사연 속에 나오는 스웨기 걔랑은 비교도 안 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리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오케이 Listen, 친구들이 말해줄 때야 난 딱히 걱정 없고 하도 좋아서 문제야. 이거 봐 욕도 줄이고 있고 바지도 올려 입고 아무한테.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학교에서 만나요.